혈당 수치가 오를까봐 식사할 때마다 걱정되시나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45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당뇨 환자를 만나왔고 안타깝게도 제 가족도 당뇨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수십 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 혹은 당뇨 전 단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혈당이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탕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원인은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들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올해로 75 내과 전문의입니다. 지금도 매일 직접 혈당을 측정하며 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하고 상담하며 확신하게 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설탕을 끊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설탕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단 음식을 싫어하셨죠. 그런데도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저를 가장 깊이 자극한 계기였습니다. 그 흔한 설탕 한 스푼 넣지 않아도 당뇨는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자면 흰쌀밥은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단 음료 대신 밥을 더 먹곤 하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당뇨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당뇨 예방법은 식사 순서입니다. 밥을 먼저 먹느냐 아니면 채소를 먼저 먹느냐에 따라 식후 혈당이 20포인트 이상 차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첫 번째 비밀 무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약 없이도 혈당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설탕보다 더 위험한 5가지 음식 그리고 당뇨를 부르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릴 예정입니다. 이 중에는 아마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음식들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는 분명 단 걸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오르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실천 가능한 생활 전략도 함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분명 여러분의 식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내과 전문의로서 1만 명 이상의 당뇨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설탕보다도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 식사 순서가 혈당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그리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조절하는 생활 습관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방법은 한국인의 식습관과 일상에 맞춰 제가 직접 개발하고 수천 명의 환자에게 실제로 적용했던 내용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혈당 관리 비법입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약에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지켜내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뇨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제 진료실에 찾아온 한 58세 남성 환자는 단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당뇨는 점점 심해져 결국 시력을 잃기 시작했죠. 설탕을 끊었는데 왜 당뇨가 악화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혈당 지수 때문입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겠지만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무려 90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설탕은 65 수준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밥을 하루에 3번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해서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식으로 설탕을 조금씩 섭취하는 것보다 맵기 먹는 흰쌀밥이 훨씬 더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기준은 포도당이며 포도당의 혈당 지수를 100으로 놓고 다른 음식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 수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당뇨를 막는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입니다. 흰쌀밥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매일 3번씩, 그것도 한 공기가 아닌 2공기까지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밥을 중심으로 차려진 식탁은 한국인의 전통이지만 이 전통이 이제는 혈당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다가 중간에 끄시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혈당 관리의 열쇠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흰쌀밥이 위험한 이유는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이 거의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이 없다는 건 소화와 흡수가 너무 빠르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흰쌀밥을 먹는 것은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렇게 반복된 식사 습관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옮기는 열쇠와 같은 존재인데 자물쇠 역할을 하는 세포가 이 열쇠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면 혈당은 계속해서 혈관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밥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합니다. 현미로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며 동시에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현미 100%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흰쌀과 현미를 55 비율로 섞는 혼합밥부터 시작해보세요. 익숙해지면 현미의 비율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께는 발화현미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발화현미는 일반 현미보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영양소 흡수율도 더 높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음식이 바로 흰식빵입니다. 흰식빵의 혈당 지수는 무려 90 이상으로 설탕보다도 더 높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흰식빵 위에 잼이나 꿀을 발라 먹기 때문에 혈당은 2배로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며 흰식빵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럴 때는 통밀빵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통밀빵은 정제되지 않은 밀을 사용해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밀빵도 부드러운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으니 맛과 식감 모두 포기하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밀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잼 대신 무가당 견과류 버터를 바르거나 삶은 달걀을 함께 곁들이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갈색빵이 통밀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제품은 카라멜 색소로만 겉모습을 갈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양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고 믿고 있지만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는 오히려 설탕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100% 천연 과일 주스도 섬유질 없이 당분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3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으며 마시는 속도까지 빠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를 설탕물처럼 흡수하게 됩니다. 반면에 통과일은 섬유질이 그대로 남아있어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며 씹는 동작 자체도 포만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은 분이라면 과일은 주스 대신 통째로 섭취하고 하루 한 번 80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손바닥 크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시면 더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식처럼 먹는 말린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처럼 수분이 제거된 과일은 당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예를 들어 생포도 한 줌과 건포도 한 줌은 당량이 비슷하지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건과일은 최대한 피하고 가능하면 신선한 통과일로 대체하는 것이 건강한 선택입니다. 건포도는 생과일보다 훨씬 작은 부피에 당분이 더 많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과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생과일 백질과 말린 과일 백질 비교하면 말린 과일의 당 함량은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포도 한 스푼에 들어있는 당분은 설탕 3티스푼에 해당할 정도로 농도가 높아 당뇨 관리에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 음식은 바로 튀김입니다. 많은 분들이 튀김은 단맛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튀김은 전분과 기름이 결합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릴 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옷에 쓰이는 정제 밀가루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이며 고온에서 조리될 경우 전분이 쉽게 분해되어 빠르게 흡수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튀김 요리에 사용되는 기름은 반복적으로 재사용되면서 산화되기 쉽고 그 결과 생성되는 유해 화합물은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고 몸속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이 때문에 외식 시 튀김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대안으로는 에어프라이어나 찜 요리를 추천드립니다. 감자튀김 대신 구운 고구마나 단호박으로 바꾸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 혈당 상승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바삭한 식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며 찜 요리는 열 손실을 줄여 영양소 파괴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고구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분명히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지만 조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군고구마는 생각보다 훨씬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진행한 혈당 실험 결과에 따르면 환자가 설탕물을 마셨을 때보다 군고구마를 먹었을 때 혈당 수치가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고온에서 조리되며 당분이 농축되고 섬유질이 부드럽게 풀어져 흡수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고구마가 왜 이렇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걸까요? 이는 고구마에 포함된 전분이 굽는 과정에서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분이 쉽게 분해되는 형태로 바뀌면서 우리 몸속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중간에 끄신다면 지금까지 건강한 음식이라 믿고 매일 먹던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고구마 대신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생고구마입니다.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죠. 생고구마는 얇게 썰어 샐러드에 곁들이면 은은한 단맛과 함께 식감도 좋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생고구마 샐러드가 당뇨 예방을 위한 인기 건강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고구마가 어렵다면 찐 고구마가 그 다음 좋은 대안입니다. 이어서 감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감자는 생각보다 혈당을 많이 올리는 식품이며 특히 감자에 소금을 더하면 혈당 상승폭이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자 자체보다 더 위험한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감자칩이 가장 위험한 형태인데 조리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전분 밀도가 높아지고 여기에 조미까지 더해져 혈당 상승 속도는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감자를 포기할 수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감자를 삶은 뒤 식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자의 전분 구조가 변화하여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고 이는 혈당을 천천히 올릴 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음식 외의 생활 습관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당뇨 환자에게 있어 잦은 식사와 야식은 정말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하루에 5번 이상 자주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이런 습관은 혈당을 계속 자극해 췌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인슐린은 음식 섭취 후 혈당이 올라가면 이를 다시 낮추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나 인슐린이 지나치게 자주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당뇨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 횟수를 하루 23회로 조절하고 야식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몸속 인슐린 지금 지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자주 음식을 섭취하고 간식을 반복하다 보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라는 기관이 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췌장은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아무리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시작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당뇨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야식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아침에 먹는 것보다 밤에 먹는 게 훨씬 살이 더 찌고 혈당도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녁에는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밤에는 인슐린이 일하기 싫어지는 시간인 셈입니다. 그 결과 같은 식사라도 저녁에 먹으면 혈당은 더 높게 치솟고 지방은 더 많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저녁 8시 이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이 습관화되면 혈당 조절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식습관은 국밥 말아먹기입니다. 설렁탕이나 곰탕에 밥을 말아 한 숟갈에 쭉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방식은 음식을 거의 씹지 않고 빠르게 삼키게 만들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식사는 반드시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하셔야 합니다. 국물과 밥은 꼭 따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처럼 급격한 혈당 상승, 즉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를 부르는 또 다른 핵심 요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쏟아붓게 되고 그만큼 인슐린의 기능은 빠르게 저하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우리가 당뇨에 가까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먹는 에너지보다 쓰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즉, 운동이 부족하면 당연히 지방이 쌓이고 혈당은 조절되지 않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설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운동 부족이라는 점입니다.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이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당을 저장할 공간이 많아지고 혈당이 쉽게 조절됩니다. 결국 근육이 곧 당뇨 예방의 열쇠인 셈입니다. 당뇨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하루 20분이라도 가볍게 걷고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당뇨를 이기는 핵심 전략은 사실 단순합니다. 근육을 키우고 충분히 자고 물을 잘 마시고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근육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당뇨 환자 중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키우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줍니다. 결국 혈당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소 주 3회 이상 꾸준한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수면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수면 부족은 뇌 기능과 대사 기능을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뇌는 우리 몸의 대사를 총괄하는 사령탑이기 때문에 뇌가 피곤하면 혈당 조절도 어렵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물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이 진해지면 혈당도 빠르게 오르고 순환 기능도 떨어집니다. 맑고 순수한 물을 자주 마시면 혈액 속 노폐물과 당분도 자연스럽게 희석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보통 컵으로는 5잔 이상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커피나 음료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맹물이어야 합니다. 이제 식사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은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명수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당뇨약을 드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식사 순서를 바꾼 후 단 6개월 만에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실천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천천히 먹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순서가 중요할까요? 제가 직접 환자들과 진행한 실험 결과 밥을 제일 먼저 먹은 그룹과 야채를 먼저 먹은 그룹 사이의 혈당 상승 폭이 무려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야채 속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늦추고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밥부터 먹으면 혈당은 빠르게 치솟고 인슐린은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를 유발하는 혈당 스파이크의 시작입니다. 단순한 식사 순서의 변화만으로도 수십 년 먹던 약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실천해 볼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낮아졌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6세 이정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식사 전 손바닥만 한 양배추를 10장 정도 찐 채로 먼저 드신 후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식사를 바로 시작했을 때보다 혈당이 무려 30이나 낮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식사 전 채소 섭취는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복 상태의 장은 마른 스펀지처럼 흡수력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밤새 비워진 아침장은 거의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는 음식이 설탕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이라면 순식간에 혈당이 치솟습니다. 반대로 식이섬유는 분해되지 않고 장을 감싸주는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복에 채소를 먼저 먹는 것이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만들고 인슐린 과다 분비도 막아줍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72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 수치가 20% 이상 낮아졌습니다. 그가 실천한 건 단순했습니다.
아침마다 양배추찜 한 접시를 먼저 드신 후 단백질을 곁들여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식사 순서에 따라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실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먼저 먹은 환자 그룹은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했고, 야채를 먼저 먹은 환자 그룹은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랐습니다. 그 차이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확연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는가보다 어떻게 먹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 등 주요 식사에서 탄수화물은 반드시 제일 마지막에 드시도록 실천해 보세요. 빵이나 밥 같은 음식은 포만감을 주지만 혈당도 빠르게 올립니다. 따라서 순서만 바꿔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당뇨 위험도 낮아집니다. 간혹 채소를 그냥 먹기 힘들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땐 된장이나 저염 간장에 살짝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찜, 데친 브로콜리, 데친 시금치처럼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채소 위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장은 생각보다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를 관리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금 약간과 올리브유를 곁들인 양배추찜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양배추찜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양배추를 한 입 크기로 썬 뒤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담고 약 3분 정도 돌려주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살짝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익힌 양배추를 접시에 옮긴 뒤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소금 약간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후추도 조금 넣어 풍미를 더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양배추찜에 병아리콩처럼 삶은 콩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모두 보강되어 더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이어서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0세 최병철 씨는 아침 식사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무려 50이나 떨어졌습니다. 그가 실천한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장에 자극을 덜 주고 밤새 약간 탈수된 몸의 수분을 채워주며 식욕을 적당히 눌러주기 때문에 아침 폭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고형식 아침 식사입니다. 고형식이란 유동식의 반대 개념입니다. 즉 마시거나 삼키기 쉬운 주스나 죽이 아닌 꼭꼭 씹어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밀빵, 현미밥, 삶은 계란, 병아리콩, 그릭 요거트 등이 고형식에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은 위장을 천천히 통과하며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반면 미숫가루나 과일 주스 같은 유동식은 목 넘김은 편하지만 흡수가 너무 빨라 이 시간 내에 금세 배가 고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5세 장미영 할머니 역시 처음에는 아침마다 미숫가루 한 잔만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오전 10시가 되면 어지럼증과 배고픔이 몰려와 힘들어하셨습니다. 이후 저의 조언에 따라 삶은 계란 2개와 통밀빵, 채소를 함께 드셨고 점심시간까지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고형식으로 구성하면 좋은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씹는 행위 자체가 포만감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저작근을 사용해 씹는 과정을 거치면 뇌에 배부름 신호가 전달되어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음식은 위장관을 천천히 통과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에는 삶은 계란, 통밀빵, 그릭 요거트, 콩류와 같이 씹을 수 있는 건강한 고형식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의 첫 식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와 활기찬 하루 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꼭꼭 씹는 저작 운동은 단순히 소화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턱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는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며 아침 시간대 뇌를 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뇌 활동이 둔화되기 쉬운 치매 환자나 수험생에게도 아침 식사는 유동식보다 씹는 음식이 좋다고 권장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양 섭취뿐 아니라 포만감, 만족감, 인지 기능 활성화까지 모두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아침 식사의 세 번째 핵심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특히 시니어층에게 아침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뿐 아니라 혈당 안정과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 점심과 저녁 식사에서 정제 탄수화물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당뇨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8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알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계란은 준비하기 쉬우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특히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 아침 식사로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삶은 계란은 전날 미리 준비해 두어도 좋고 요즘은 5분 안에 빠르게 삶을 수 있는 전용 기구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 번거롭지 않게 아침 식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생략한다면 당신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를 허무하게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아침 단백질 섭취는 시니어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단백질 공급원은 콩입니다. 예로부터 콩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알레르기만 없다면 매일 먹어도 문제없는 고단백 영양식입니다. 대두를 삶아 직접 섭취하거나 두부, 청국장, 된장, 나토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만감이 높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니어 식단에 자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침 단백질 식품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훨씬 단단하고 꾸덕한 질감을 가진 이 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유산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위와 장 건강에 이중으로 효과적입니다.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면 당 걱정 없이 아침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으며 여기에 견과류나 삶은 콩을 소량 곁들이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이처럼 아침에 꼭 씹어 먹는 고형식 식사와 함께 단백질 섭취까지 챙기면 혈당 안정, 뇌 활성화, 체중 관리까지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이 식사 전략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8세 정혜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했지만 혈당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사 직후 단 15분 걷는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 단 한 달 만에 평균 혈당 수치가 40이나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동 강도나 시간보다 타이밍입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후에 짧게라도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액 속 포도당을 근육이 직접 흡수하게 되어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69세 한미영 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식후 15분간 빠르게 걷는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8.2%에서 6.5%로 다시 5%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약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운동의 종류도 중요한데 최근 연구에서는 등척성 운동이 혈당 조절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무릎 각도 90도로 앉은 듯한 자세로 버티는 이 운동은 단 5분만 해도 혈당이 유의미하게 낮아집니다. 이 운동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높은 혈당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 어려운 분들도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3세 윤상철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걷기 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후에 앉아서 팔 들어 올리기, 발목 돌리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한 것만으로도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는 운동 강도보다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이어서 수분 섭취도 당뇨 관리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77세 강병호 할아버지는 평소 물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하루 2리터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30이나 낮아졌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 혈당 농도가 낮아지고 동시에 신장의 포도당 배출 기능도 향상됩니다. 또 하나의 이점은 물 섭취가 식욕 억제 효과를 일으켜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물 마시는 타이밍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 직전에 물 한 컵을 먼저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막을 수 있고 식후 30분에 물 한 컵을 더 마시면 식사 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은 밤새 진행된 경미한 탈수 상태를 해소하고 신진대사를 깨우는 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1세 송영자 할머니는 혈당 조절을 위해 개인 맞춤형 과일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과일은 천연당이 많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과일이 본인의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녀는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다양한 과일을 소량 섭취한 후 혈당 반응을 측정했고 자신의 몸에 맞는 과일을 정해 매일 아침 건강 간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과일은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찾는 개인 맞춤 테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 먹는 아침 식사와 함께 과일 80질 먹고 식후 혈당을 측정해 보면 됩니다. 만약 식후 혈당이 평소보다 30 정도 오른다면 해당 과일은 괜찮지만 50 이상 오른다면 내 몸에 맞지 않는 과일로 분류하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진단을 받아도 몸에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초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야말로 당뇨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 몸속 장기들이 조금씩 망가지는 것입니다. 부산 남구에 사는 83세 김종호 할아버지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며 관리를 소홀히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흐려졌고 결국 실명 위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당뇨는 우리 몸의 큰 혈관뿐 아니라 손끝, 발끝, 눈 같은 작은 혈관까지 손상시키는 전신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심장 질환, 뇌졸중, 시력 저하, 족부 괴사, 심하면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9세 이상현 할아버지는 말단 감각신경에 이상이 생겨 뜨거운 물과 찬물의 감각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온천에서 발을 담갔다가 심각한 화상을 입고 결국 발가락 2개를 절단하는 아픔까지 겪으셨습니다. 당뇨는 단순한 혈당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리는 질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당뇨에 걸리면 평생 혈당 수치를 관리해야 하고 음식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하며 약 조절도 계속해야 합니다. 다른 병은 몇 달에 한 번 정기 검진과 약 복용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당뇨는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모든 것이 곧 혈당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평생 감시가 필요한 병입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5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후 식사 순서 바꾸기, 식후 바로 걷기, 물 충분히 마시기 같은 간단한 생활 습관 몇 가지만 실천했는데 단 3개월 만에 정상 혈당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면 약 없이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정상 회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핵심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들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흰쌀밥, 흰식빵, 과일 주스, 말린 과일, 군고구마, 감자칩 같은 음식들은 겉보기엔 달지 않아 보이지만 오히려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군고구마나 감자칩은 자연식이라 생각해 안심하는 분들이 많지만 당지수가 매우 높아 당뇨에는 치명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먼저 채소를 충분히 드신 다음 단백질을 천천히 섭취하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인 밥이나 빵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20 이상 내려간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어서 아침 식사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부드럽고 쉽게 넘길 수 있는 죽이나 주스보다는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고형식 식사, 예를 들면 계란, 통밀빵, 삶은 콩 등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씹는 음식은 뇌를 깨우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2개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콩류, 그릭 요거트 같은 단백질도 매우 좋은 선택이며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도 잘 되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습관은 바로 식후 운동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15분 이내에 10분 정도라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당화혈색소 수치를 크게 낮춘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5L에서 2L 정도의 맑은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습관은 혈액을 묽게 해 혈당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전 1컵, 식후 1컵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식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약 없이도 실천 가능한 습관들만 잘 지키셔도 혈당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방법들을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실천하고 있는 가장 검증된 건강 루틴이기도 합니다. 혈당 관리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몸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꿔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를 위한 특별한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